걸프전의 전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 이 미국은 걸프전 이후 후세인을 사라져야 할 악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전쟁에서 패한 패장 사담 후세인,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 계속 잘 살았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걸프전의 목표는 쿠웨이트의 해방이었지 이라크에 들어가서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라크로 들어갔을 때 제2의 베트남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했던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제사회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긴 하지만은 후세인은 권좌를 놓친 적이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이라크 자체가 이제 아스당의 어떤 일당 독재, 그 다음에 그 수니파, 특히 후세인을 정점으로 해서 이런 소수의 수니파가 다수의 시아파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잘 끌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2003년에 미국이 다시 이라크 자유작전을 통해서 재침공을 하기 전까지 계속 후세인은 권좌를 지켜옵니다. 그 후세인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요. 생긴 것도 좀 웃겼어요. 이라크 내에서 직업이 많아요. 뭐 저술가 겸, 베스트셀러 작가 겸, 어떤 사회봉사 활동가 겸, 대통령 겸,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후세인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자국민에 대한 테러예요. 자국민을 테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에 테러를 대한 저지른다고요? 테러예요. 예. 소수의 수니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에 대해서 무자비한 테러. 더 쉽게 말하면 쿠르족이나 시아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독가스를 써요. 더군다나 이라크는 이라크 정부에서 고문이 합법이었어요. 아, 정말요? 더 웃긴 건요. 요즘 뭐 여성에 대한 그런 범죄가 많잖아요. 네. 당시 이라크에선 이라크 그 비밀 경찰 내부엔 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무도한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네요. 하는 짓이 북한하고 똑같았어요. 일단은 기본이 자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밀 경찰을 곳곳에 심어놓고서 불순 세력,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를 만들죠. 그 다음에 서로가 의심하는 사회. 그것만큼 통제하기 쉬운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요. 1968년 무혈 쿠데타에서 활약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다가선 사담 후세인. 마침내 이라크의 제5대 대통령에 올랐고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독재에 나선다. 비밀 경찰 조직을 강화해 치밀한 감시망을 구축한 후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 정치, 탄압이 이어졌고 국민들은 숨죽여야 했다. 악명 높은 후세인의 철권 통치는 그렇게 24년이나 지속됐다. 아들 둘이 이제 우다이하고 쿠사이 후세인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이제 특히 우다이 후세인 같은 경우는 거의 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미치광이라고 부를 정도의 이라크 내부의 정보기관의 수장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아들이 더하다. 예, 더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가스를 사용했던 그거 자체가 나중에 후세인이 체포되고 난 다음에 사형을 받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됩니다. 근데 후세인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인물이 이제 등장을 또 했죠. 오사마 빈 라덴. 그렇죠. 근데 이 빈라덴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빈라덴이 어떻게 보면 걸프전에서 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걸프전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원래 오사마 빈라덴은 아시다시피 그 소위 지하드 활동,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해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소위 이제 사우디의 부자 집안의 이제 뭐 7째 아들인가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아들이고 그런데 89년 정도에 이제 그 소련이 철군을 하면서 아프간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는데 바로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고 이라크가. 그러니까 이때 이 빈라덴이 사우디에 제안을 합니다. 사우디 왕가에 제안을 합니다. 쫓아가서. 아버지가 힘 있다 보니까 왕가도 쫓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내가 아프간 전쟁 때 해방 전쟁 때 쓰던 우리 무자히딘 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얘들한테 장비와 돈을 주면 내가 가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보호를 요청한 상황인데 미국을 믿겠습니까? 빈라덴을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마음만 받아줄게. 그렇죠. 그렇게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빈라덴이 생각한 것은 우리 메카가 있는 이 아랍의 성지에 감히 미군이 군합발로 들어와?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미군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미군에 대한
테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프간에서 싸웠을 때는 그 많은 장비라든가 뭐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것들 뭐 아니면 스팅어 미사일 이런 거를 전부 CIA가 대줬어요. 미국의 지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걸프전을 계기로 해서 소위 미국을 적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내 놓으란다고. 사실은 쿠웨이트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누가 도웁니까? 아무도 못 도와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특히 중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원리주의예요. 종교 원리주의에 아주 충실한 인물이었거든요. 어떤 그들 입장에서 봤었던 어떤 제국주의가 메카를 짓밟는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9.11까지 가고요. 근데 이 9.11이라는 사태가 미국한테는 다시 한번 사담 후세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돼요. 얘기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벌어졌다. 뉴욕의 상징이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알카에다와 그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테러범으로 지목하는 한편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세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정조준한다. 사라져야 할 악의 세력인 후세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 공습에 나서는 미국.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의 배후 세력으로 이 지목된 후세인은 결국에는 도망자로 좀 전락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똥이 튄 거죠. 후세인에게. 그 전쟁이 사실 시작되자마자 거의 한 달 이내에 후세인은 도망을 가기 위한 이제 굉장히 길을 찾는데 도망을 못 갑니다.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아 쪽으로 해서 사막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퇴로가 전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티크리트라는 지역에 순위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한 농가에 숨어 있다가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발견이 되냐면은 허름한 민가의 지하에 불을 파놓고 예, 그 안에서 굴 안에 들어가서 공기통에 거기다가 이렇게 공기를 외부 공기를 쭉쭉 빨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다가 잡혀 나옵니다. 2003년 4월 이제 이때 정도에 이제 수도를 비우고 이제 도망가는데 2003년 같은 해 12월에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바그다드 공습과 동시에 도주한 후세인을 쫓던 미 특수부대는 그가 고향 인근의 은신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다. 안파치 헬기로 현장을 급습하며 개시된 레드던 작전. 작전 2시간 만에 후세인이 숨어든 지하 참호가 발견된다. 땅굴로 숨어든 독재자의 말로는 비참했다. 5개월 전에 두 아들이 미군에 사살된 탓인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체포된 사담 후세인. 그는 이라크로 넘겨져 전범 재판에 회부된다. 후세인이 잡혔던 사진 보면 야 정말 몰골이요. 예. 사연 나갈 때 당시에 후세인은 어땠나요? 후세인은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뭐 굉장히 정당한 일이다. 자기가 한 짓이 정당하대요? 모든 일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결정이 됐을 때 얘기를 한 것이 나는 군인이니까 총사령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라크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면서 후세인의 생은 끝납니다. 어쨌든 뭐 후세인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이 전범의 끝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전 세계가 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긴 하지만 2011년에 가다피가 제거가 됩니다. 네.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다국적군이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공습 지원만 해줬었는데 이때 보면 가다피는 결국 번제에서 몰라서 도망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잡혀서 구타를 당하다가 총상을 입고 거기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정말 재판조차 못 받은 직결 처분이 된 그런 비참한 결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뭐냐? 독재의 끝은 이렇게 허망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처절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북한에게 주었을 충격과 공포는 엄청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독재자 확실합니다. 권선징악. 악에겐 항상 처벌이 내려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사를 통해서